자, 12강에 있는 별을 굽다 라고 하는 건데, 별을 구워요? 별이 무엇인지, 굽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아마 좀 확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서. 그래서 별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개별 인간이죠. 별을 인간으로 보면, 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그죠? 삶의 과정, 운명일까요? 삶의 주체, 삶의 운명, 뭘로 보겠습니다. 삶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운명은 인간 스스로가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삶의 운명은 인간이 만드는 거야,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현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에 대해서 김수영님은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선 현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두 작품은 대조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별을 굽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지만 김수영님은 어떻다? 비판적으로 본 거야. 좀 전에 봤던 작품에서는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부터 또 들어가지요. 1년부터. 자, 사당역.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서 라고 하는데, 사당역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사당역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사당역이 어떠한 공간입니까? 일상적 삶의 공간이에요. 평범한 일상적 삶의 공간이 제시가 되고 있지요. 평범한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현대인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친숙함의 공간을 갖고 있죠. 친숙함의 공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친숙함과 세 번째, 현실, 생활적인 것 또는 경험적인 공간의 의미도 돼 있죠. 친숙함의 공간이자 경험적 공간, 일상적 삶의 공간, 현실적 삶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부담감 없이 읽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4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해서 요거는 좀 밑줄만 칩시다. 실려 올라가서라고 하는 건 현대인들의 수동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동적 태도는 바로 현대인들의 바쁜 삶 또는 지친 삶이죠.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부자명시처럼. 그죠?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출퇴근. 옛날에 교통편 안 좋을 때.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연상하게 하고,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에서 수많은 얼굴들, 요것도 밑줄 들어갑시다. 시적 화자가 관찰을 한 거죠. 출근하다가 아마 관찰을 한 걸 겁니다. 수많은 얼굴들은 출근하는 현대인을 나타내는데, 출근하는 이 현대인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관찰을 했다. 관찰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작 동기가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얼굴들을 보게 되는 그것이 시를 쓰다라는 얘기. 시작 동기는 시를 쓰다라는 의미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시를 쓰는 동기가 일단 관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찰을 통해서 시를 썼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1년의 네 번째.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가면, 붉은 흙가면 같다라고 해서, 요건 여기다 쓸 게 아닌데,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붉은 흙가면.
그렇죠? 붉은 흙가면, 네, 네모칸 치고 별표 칩시다. 붉은 흙가면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붉은 흙가면. 자, 붉은 흙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옆으로 볼까요? 네, 일단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열정적,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열정적, 네, 적극적인 이미지의 색깔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흙이라고 하는 건가요? 흙. 그 다음에 가면, 차례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 붉은 흙가면이죠. 네,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 다음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옆으로 할까? 네, 가면, 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흙. 그 다음에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자꾸 쓰려고 그러지.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흙가면으로 그냥 통칭합시다. 이게 쓰려면 좀 복잡한데 일단 저기 굽다가 있거든요. 네, 굽다와 관련해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간이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인간 주체성을 상징하는 소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빚는 것 같지만 인간이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먹고 살려고.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가면인가요? 네, 가면 부분은 무표정한 얼굴이 있죠. 무표정한 얼굴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외면적 이미지를 지금 제시한 거죠. 마치 탈을 쓴 것처럼, 네,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그죠? 네,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리고 주체성과 관련된 그 상징적인 소재 흙, 거기에 대한 가면,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대신 여기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내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붉은, 열정적, 적극적인 건 내면과 관련이 됩니다. 내면적인 의미와 외면적인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것이다. 붉은 흙가면. 네, 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올라가서, 자, 수많은 얼굴들 붉은 흙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냈을까라고 해서, 자, 불가마도 좀 나오네요. 불가마를 해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건데, 자, 불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이 인간성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인간과 관련되는 거라고 본다면, 흙가면의 원천이, 네, 흙가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흙가면의 원천을, 네,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이 불가마. 근데 저걸 구워냈대. 제목에서도 별을 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불가마, 붉은 흙가면의 어떤 원천이고, 다음에 원천을 상징한다. 다음 두 번째는, 네, 만약에 지금 저 사당역과 관련이 되면 현대인들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공간, 네, 현실적인 배경으로 좀 보아볼게요. 현실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지금 사당역,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배경이면, 네, 현대인들이, 네, 사는 곳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걸로 3번으로 가서 지하철역 그 자체로도, 네, 의미를 형성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어서 지하철역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배경이 아니라 삶과 관련돼서, 색깔 입히기가 좀 그러네. 자, 살아간다는 거, 삶, 인생과 관련이 되면, 인생 또는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 운명과 관련해서 내 생각을 해준다면 이건 현대인들의 내 삶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해요. 시련과 고난.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좀 잘 조건을 봐야 돼요. 학교 선생님의 설명,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들 좀 여기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 붉은 흑화면도 굉장히 꼼꼼한 선생님들을 대비해서 저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 얼굴들을 구워냈을까 해서 뭐뭐 했을까라고 하는 요까 부분이 있죠. 구워냈을까라고 하는 요 뒷부분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요. 숨어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복이 나타나죠. 즉 종결어미가 여기 의문형 종결어미요.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뭐를 한다? 운율감이 형성되어 있네요. 네, 2번 이상 반복되고 운율감 형성으로 보거든요. 운율감을 형성한 걸로 볼 수가 있다.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네, 운율감을 형성했다. 운율감을 형성하면 당연히 모두 따라갑니까? 의미 강조 효과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죠. 이 모든 게 주제를 위한 거니까. 자, 1년이 마무리되었네요. 1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연으로 넘어갈게요. 무표정한 저 얼굴 하고 있는 2연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크게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자, 2연의 첫 번째.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해서 하늘인가요? 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줄로 들어갈까요? 자, 지금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땅속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땅속과 네, 대조적인 공간이에요. 땅속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또는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이죠. 지하철역이니까. 자, 그래서 땅속과 대조되는 건데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려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에서 두 번째 네, 별이라고 하는 거죠. 별 동그라미 별표치입니다. 제목에도 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 자, 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거기 그 신이 만들어낸 네, 조물주가 만들어낸 별은 결국 인간이죠. 네, 신이 빚어내는 네, 신이 만드는 인간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별이라고 하는 것. 응? 3년이야? 무표정한 저 얼굴이 2연 아니고. 아이고, 무표정한 저 얼굴. 네. 다시 갑시다. 네, 순간 3년으로 갔네요. 2연으로 먼저 해야 돼요. 요거 좀 지웁시다, 다시. 네, 요거 좀 지워서 2연 잘못 봤네요. 3년으로 갔네. 자, 2연. 무표정한 저 얼굴이네요. 잘못했네요. 3년을 2연으로 했대. 무표정한 저 얼굴. 오케이. 무표정한 저 얼굴. 밑줄 치고, 당연히 붉은 흑가면 소환해야 되겠죠? 붉은 흑가면 쭉, 네. 저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땡겨 옵시다. 무표정한 저 얼굴은 현대인들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네, 삶에 지친, 네,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현대인이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이거는 외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뭡니까? 네. 그러나, 네, 내면에 열정이 있다라는 점, 열정 있은 만큼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내면은 열정, 외적은 무표정, 요거죠.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님. 자,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님이에요. 그래서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쭉 밑줄 치고 이건 삶의 의지죠. 삶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네, 힘이니까 네, 생명력이라고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해주고 삶의 생명력. 두 번째는 어떤 삶의 적극적인 태도와 인식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삶에 대한 네, 적극적 자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현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자세 또는 열정, 저 붉은색이 있으니까 의지, 이런 단어로 정리할 수 있죠. 붉은 흑가면 소환하는 거예요. 적극적 자세와 열정인데, 세 번째는 연결할까요? 붉은 흑가면에서 붉은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붉은 흑가면에서 연관성.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 해가지고 땅속 네모칸 칩시다. 별표 치고, 이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당역, 저기 지하철역 있죠? 그래서 요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당역, 지하철이죠. 그래서 지하철 또는 지하도겠네요. 지하철 또는 지하도를 나타내는 의미도 되고,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이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니까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공간,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주택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자주 대중교통 이용해서 머무는 그 장소도 삶의 공간으로 보자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밀물져 가게 하는 힘에서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요것도 전체 밑줄 들어가야 되네. 요거는 밀물져 가게 하는 힘 똑같아요. 여기 힘 여기도 있고 여기도 힘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과 밀물져 가게 하는 힘 같은 겁니다. 그래도 적어볼게요. 밀물져 가게 하는 힘은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죠. 간단하게 써볼게요. 삶에 대한 의지, 열정입니다. 붉은색과 관련이 됩니다. 요거 2번과 같이 맞물려서 보면 되겠죠. 자, 힘 숨어 있었을까? 숨어 있었을까? 그죠? 있었을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슬슬 뭐가 나타나느냐, 이 연에서는 무표정한 그 얼굴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정리를 좀 해보면 무표정한 현대인들의 얼굴 속에서 무언가를 느낀 거죠. 얼굴에서 삶의 열정을 느낀 거예요. 감춰진 힘을 느낀 거죠. 감춰진 힘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소주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겠네요. 무표정한 얼굴에 감춰진 힘이 느껴진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이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겠네. 다음에 아까 좀 잘못 설정했었던 3년으로 드디어 옵니다. 첫 번째, 아까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 땅속이 있네요. 자, 하늘은 그래서 요건 그냥 네모칸 들어갑시다. 땅속과 대조되는 공간이에요. 땅속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땅속은 현대인들이 삶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관념적 공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속과 대조되는 공간으로서 관념적 공간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관념적 공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나중에 그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거죠. 별 동그라미 치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나타낸다. 조물주가 만든 인간인데, 창조주가 만든 인간을 나타내는데, 이제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 그죠? 해서 여기에서 플러스 분인데, 분은 그냥 절대자라고 합시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절대자, 하느님, 묘로해서 분, 절대자. 계시겠지만, 해서 겠지만도 운율감이네요. 해서 뭐뭐겠지만, 요것도 다이아몬드 합시다. 까도 그렇고, 뭐뭐겠지만, 요 부분도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왜? 반복되고 있어요.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율감 형성.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그래서 지상을 먼저 좀 체크할까요? 네, 운명의 별빛인가요? 자, 운명의 별빛에서 운명의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절대자의 섭리겠죠. 네, 절대자의 영향이 있는 영향력과 영향력,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명이, 지상은 운명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은 운명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땅속과 하늘과 그 다음에 지상, 요 세 군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자, 계속해서, 네,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 내리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자,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것은 인간들이 그냥 현대인들이 막 지하철역 막 우르르 가는 거죠. 그래서 5번이네. 그래서, 네, 물이 쏟아지듯 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직위법 쓰고 있네요. 네, 직위법을 쓰고 있는데, 뭘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싶었을까? 나타내고 싶었을까? 네, 출근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네, 요거는 현대인들의, 네, 출근하는 모습일 겁니다. 출근하는 모습인데, 우르르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몰려가는 땅속은 너무나 깊어 라고 해서 땅속은 동그라미 별표 치겠습니다. 땅속 동그라미 별표 여기에서 저기도 있죠. 현대인들의 삶의 공간까지 했는데 저 앞에 있는 1번과 2번이 예, 다 되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3번 하나를 더 매길 수 있다는 얘기죠.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절대자의 운명이 미치지 못하는 것,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운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 땅속. 그래서 여기를 별표 친 거야. 땅속. 나중에 공간 좀 구분 좀 하죠.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에서 별 자체는 인간이겠지만 그 별빛, 그래서 별빛은 세모칠까요? 네, 조물주 또는 절대자죠. 조물주가 부여한 운명인가요? 간단하게 보면 운명으로 보면 됩니다. 예, 운명이에요. 자, 운명. 그죠? 네, 운명. 닿기나 할는지. 자,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8번째, 나 할는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문을 갖고 있죠. 닿기나 할는지 부분은 조물주가 부여한 그 운명의 영향력이 네,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조물주의 운명이 여기에 와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의 운명에 대해서 의심과 네, 비판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네, 회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이 신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닿기나 할는지 해서 닿기나 할는지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시적화자는 운명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에 대해서 회의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네, 전제되어 있다. 전제 추론되는 것이 좀 많죠. 어떤 결론이라든가 그 인식, 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나타나지 않은 조건이 전제 조건이죠. 자, 3년 마무리.
3년 마무리. 어휴, 뭐 이렇게 길게 쓰셨나? 그래도, 예, 금방 끝나겠네요. 자, 4연과 5연 계속해서 넘어갑시다.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 네, 몸속. 그죠? 그 몸속마다는 밖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에서 몸속에다가 또 동그라미 들어갈게요. 네, 4연에서 첫 번째, 몸속에 뭐가 있다고? 몸속 동그라미, 뜨거움이 있다고. 자, 뜨거움도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몸속은 인간들일 거고, 그 다음에 뜨거움은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겠죠. 뜨거움은 요거예요. 네. 삶에 대한 의지, 열정이죠. 삶에 대한 의지라든가 열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겠네. 예. 근데 이 뜨거움이니까, 하나 더 칠까, 여기서. 이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네, 촉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했네요. 네, 촉각적인 이미지로 제시했다면, 여기 요거 나오겠구나. 요거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할까? 추상적 개념의, 네, 추상적 개념, 의미,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구체적 형상화가 나타난 부분으로 체크할 수 있죠. 곳곳에서 있었으나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자, 그래서 밖에서 볼 수 없는 진흙인데, 자,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는 해서 진흙 부분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라든가 또는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예, 바로 진흙. 자, 진흙인가요? 아까 붉은 흙가면이 있으니까 또, 예,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이것은 가면이 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면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가면이 되기, 인간이 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예,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에서 일으켜 세우는, 오케이, 일으켜 세우는 의지, 열정, 이제 줄여가자. 의지라든가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고요. 이게 붉은색으로 나타난 거죠. 자, 불가마인가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불가마는 뭔가 좀, 네, 간단하게 정리했죠. 없나? 네. 그래서 불가마, 다시 한번 이제 동그라미로 들어갑시다. 앞에서는, 예, 네모로 했는데. 자, 불가마, 생명력, 삶에 대한 의지, 열정이죠. 생명력, 삶에 대한 의지, 열정을 나타낸다고, 네, 정리하고요. 자,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이 불가마가 현대인들 개개인에 있다, 이런 거죠. 네, 현대인의 마음속에, 몸속에, 마음속에, 네, 있는 것. 그래서 현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시적화자는 보이고 있습니다. 열정을 하나씩 지니고 있다. 이제 마지막 오연으로 갑시다. 마지막 오연으로. 자, 오연 파트에서는 오케이. 저렇듯 10년, 20년, 50년이에요. 그래서 네, 10년, 10대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20년, 20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50년 부분입니다. 네, 50년. 요거는 그냥 네, 객관식으로 1, 2, 3, 4, 5번 지나가는 내용으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현대인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의 일평생의 변화 과정이죠. 일평생 변화 과정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보기 조건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일평생 10살, 20살, 50살 하는 일평생의 변화 과정이죠. 인생의 유전,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50년 얼굴을 해서 요거는 삶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삶의 다양성 저기 있구나. 삶의 다양성인데 저기 중복이에요. 다양한 모습인데 다양성이 여기 있으니까 중복입니다. 다시 쓰게 되면 자, 얼굴 구워내고 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은 붉은 흙가면인가 보다 라고 해서 모든 현대인들은 이제 거의 끝났네요. 뜨거운 속이 자, 뜨거운 속 밑줄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게 붉은 거죠. 네, 붉은 색을 나타내는 거고 플러스 불가마, 뜨거운 속은 불가마와 관련이 되는 거죠. 속이 굽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붉은 흙가면이 되는 거죠. 붉은 흙가면은 현대인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자, 붉은 흙가면, 저기 앞부분에서 먼저 했지만 여기에서 쓸게요. 네, 겉은 무표정하지만 내면은 속은 삶의 의지가 가득 찼다. 의지가 있음 가득 참, 그런 말은 좀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현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 인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공간적 의미도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공간적 의미로 좀 볼게요. 공간적 의미로 보면, 일단 하늘이 있죠. 하늘은, 신의 공간, 추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초월적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초월적 공간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운명, 만듦 또는 결정을 하는 곳. 그런데 지상이 있었어요. 공간으로 보면 지상이 있었는데 지상은 저런 운명의 영향을 받는 공간이죠. 그래서 초월적 존재, 조물주죠. 초월적 존재의 영향을 받는 공간이죠. 영향을 받는 공간인데 지금 시적 화자는 땅 속에서 지금 현대인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별을 굽다라는 것은 여기 땅 속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땅 속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역이죠. 그래서 지하철역을 나타냈는데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 초월적 존재의 운명이죠. 운명의 영향이 없는 곳입니다. 운명의 영향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상한 인간 주체적 공간에 해당이 돼요. 인간 주체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현대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적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